자, 오늘 업데이트된 MACD 먼저 개념하고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지 혹은 흐름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잠깐 요거를 템플릿을 저장을 좀 합시다. 이제 요걸 가지고 다른 RSI하고 스토캐스틱 RSI는 요때 요거는 다 이제 좀 꺼볼게요. 자, 요것만 놓고 화면을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는 고스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얼럿을 띄워주고 실제 얼럿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일단 얼럿 부분은 이제 빼고 나머지 기타 요런 유틸성 해석이랄까요, 분석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능을 약간 추가를 했어요.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할 텐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의미인지. MACD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영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MACD는 왜냐하면 이 MACD에서 영선의 의미는 영선 밑에 있는 이 시그널 선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계단식 하락, 이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초반에 떨어지면요, 이 초반에 떨어진 이후부터는 다이버전스로 계단식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표의 이 저점은, 가격의 저점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초반에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는 계단식으로 하락하겠지? 고점 돌파가 안 되고 저점이 자꾸 깨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MACD는. 그러니까 이 MACD가 영선 밑에 있는지 영선 위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계단식 하락에 있어서 영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혹은 돌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를 해도 이 초반에 이 뿌리가 밑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패턴이라면 계단식 하락으로 보셔야 돼요. 이 뿌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흘러가서 완전히 영선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MACD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이론이 나오냐? 이렇게 계단식 하락에 있어서 첫 번째 덩어리가 나머지 이 작은 파동에 의한 이 작은 파동의 계단식 하락이었다면, 반대로 어떤 덩어리 사이즈를 가지고 MACD의 첫 번째 덩어리가 나머지 이 계단식 덩어리를 올려놓고 다음에 얘도 이게 계단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얘는 또 뭐 하고 있을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덩어리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가 떨어졌다 라면 나머지는 계단식 하락으로 떨어지겠지,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덩어리가 크게 나오는 종목이라면 이 덩어리 이후에 계단식으로 이 가격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ACD는 첫 번째 덩어리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이게 대비되도록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현상을 CD라고 한다. 컨버전스가 일어나려면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 컨버전스 C와 D의 이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0선을 기준으로 시그널 선이 0 이하에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항의 0 이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일지라도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상승의 패턴이 나온다. 이런 상승의 위치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 선으로는 이 덩어리로 계단식 하락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단식 하락이 있을지라도 단계마다 이런 펌핑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매집봉이라고도 하죠. 이런 매집봉에 의해서 이런 상승 구간이 있을 때는 또 이걸 수익을 노려야 되는 그런 분석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이 평균 시그널 선에서 그것을 MA로 빼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걸 분홍색 선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이 분홍색 선의 교차점이 곧 이런 히스토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계단식 하락에 있어서 계단식 하락의 어느 한 특정한 부위에서는 상승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아, 얘는 전반적으로 떨어져. 자, 떨어지는 힘이 하나가 전제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올라.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자, 그냥 전체적인 마이너스 요인, 거기에 플러스 요인. 자,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 이렇게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요인과 플러스 요인들을 일련의 어떤 과정으로 이걸 다 수치화 했어요. 수치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 대역부터 플러스 4역 대역까지의 일련의 이 힘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지표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 전까지는 MACD의 일반적인 이론이었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힘의 세기를 계산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이 지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일봉으로 가봐서,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이제 구조가 있다고 봅시다. 똑같죠. 자, 계단식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요 구간에 봤더니, 자, 이렇게 키우게 좀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 자, 일단은 뭐 이거 너무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영선 위에 이 양봉으로 존재하고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밑바닥이 덩어리가 이하의 큰 덩어리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얘는 지금 이 상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잠깐씩 이런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다. 이런 구간들이겠죠. 특히 이렇게 영선 돌파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요. 이런 구간들을 계산을 해보면 그 MACD만 봐도 아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이렇게 상승 구간이었다, 이런 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승 구간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상승한다 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상승의 힘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갭이 생기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갭이 왜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플러스 2의 힘으로 올리는 중입니다. 자, 플러스 2라는 게 중요해요. 이 히스토그램만 가지고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수치화해서 힘의 강도로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4에서 점점 올라와서 플러스 4 정도의 단계이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최대 강도에서 그 다음 단계 등급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센 그런 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가 좋을 때, 2 이상일 때는 그 2 이상에서 가져오는 힘의 사이즈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5% 올랐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구간의 상승폭이 35%였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이 강도 수치에서 그것을 여기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반대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수치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1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올라도 마이너스 1의 힘이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이니 마이너스 1대의 힘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짝 올리고 떨어지는 그런 힘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보면 20년 8월 7일 구간을 보면은, 자, 20년 8월 7일의 구간을 보면은, 자, 여기 R까지, 여기 R이 나오는 구간까지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12%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12% 정도. 그리고 나중에 여기 R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이렇게 터지는 거죠. 히스토그램도 이 전체 그림 구간에서 2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2라는 힘을 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60%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 얘가 이 수치를 반영해 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 수치와 상관없이 이 MACD상 제가 히스토그램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능선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능선이 나와야 돼요. 능선을 보고 이 MACD 능선을 보는 분석 방법은 제가 아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자, 다양한 차트를 보면, 자, 요런 걸 한번 봐보자고요. 능선, 이 시그널들이 나오는 형태의 이 흐름을 보면, 자, 보세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하나의,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보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능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능선들이 이런 어떤 하나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그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느냐?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펌핑이 50% 이상짜리다 라고 하면, 자, 이 정도겠죠. 이 정도가 50% 이상의 작업, 이건 90 몇 프로가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이만큼, 자, 여기서 이만큼 이제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127%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상승의 패턴을 익히 알기 위해서 어떤 분석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분석은 오른쪽 밑변 엉덩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자, 리플릿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 구간을 잘 보십시오. 요 구간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자, 일단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자,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졌다. 그때 떨어지는 각도를 여기에서 이렇게 R이 보여줍니다. R이라고. 자, 여기 마이너스 2로 올리죠. 자, 무슨 뜻이에요? 올리지만 마이너스의 상태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중요하게 보냐면, 여기에서 힘이 좋을 때 동일한 성상이지만 여기 1이라는 숫자를 올렸고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올리는 형태와 마이너스 2로 올렸을 때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빠지죠. 자, 마이너스 2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R은 이제 리얼입니다. 리얼로. 자, 그러니까 고점이 그대로 깨지면서 떨어진다. 가격과 지표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건 리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리얼로 떨어지는 구간. 자, 올리는데 마이너스 2의 힘으로 살짝 올렸다가 여기에서 리얼로 받고 떨어지는 현상에서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왼쪽 엉덩이 측면이 나오는 겁니다. 왼쪽 측면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려면 무슨 현상이 나와야 돼요? 오른쪽 측면, 오른쪽 엉덩이 측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 측면. 그것을 이 저점의 형태로 찾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자, 여기 이 구간에서 이거 못 먹었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이 진짜 여기에서 어떤 떨어지는 이 하락에 의해서 기술적 반동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거 진짜로 갈 렌즈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이거 못 잡았다고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와서 떨어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고스트가 생겼죠. 자, 고스트가 생기면 우리는 이 고스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MACD에 고스트가 나왔다? 아, 그러면 MACD 특징 다이버전스가 한번 나온다.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 다이버전스의 끝이 펌핑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었죠. 자, 고스트가 나왔고, 고스트가 나오는 순간 여기 보면 only 고스트 CSB가 떴어요. CSB. 자, 무슨 뜻이냐? 지금 일봉상 이 CSB니까 빅선에서 빅은 빅3까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빅이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빅3 단계에 빅선 단계에 고스트가 나타났고, 이 고스트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이버전스의 한 형태를 띠고, 혹은 다이버전스나 여기에서 오른쪽 밑변이 나오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 이때부터는 R이 떠도 좋아요. R. 리올로 올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이 구간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R이거나 혹은 뭐 이제 베어나 뭐 이런 숫자 수트름으로 다이버전스가 나와도 이 흐름이 유지되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흘러가는 구간 중에 아까 무슨 구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골크 구간과 히스토그램이 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진행해 볼까요? 여기서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되겠어요? 이 각도, 이 R에서 맞고 떨어져서 결국은 얘가 이렇게 다시 꺾여서 이 저점과 이 저점, 이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이 나온다. 그럼 뭐가 됩니까? 오른쪽 밑변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밑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고 혹시 여기가 오른쪽 밑변인가 라고 생각하더라도 올리는 힘을 보시면서 1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 마이너스 2구나로 이 이 오른쪽 밑변이 깨지는,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무너졌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측면을 다시 공략하기 위한 이 오른쪽 밑변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밑변이 만들어지는 거 일단 지켜볼게요. 자, 여기 주의 뜨면서 여기 다시 밀리죠. 자, 하지만 이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밑변은 어떤 밑변이냐면 이 오른쪽 밑변이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한 축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 다 알았죠. 그리고 얘가 고점이 아무리 여기서 나와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다이버전스 구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올라도 이 정고점을 올릴 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올리지 못하는 상태의 어느 한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밀릴 것이다 예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할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이 추세, 오른쪽 밑변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이 구간에서 찾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모든 이런 분석법은 RSI나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축을 잡았잖아요. 이 축이 이 고점은 나왔고 이후에 저점이 나와주기만 하면 이 오른쪽 밑변은 성공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요런 작은 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의가 떴으니까, 주의가 언제 떴어요? 요때 뜨는 거죠. 6% 올랐을 때. 6% 올랐을 때 얘가 주의 경고가 나왔고, 2, 3일 동안 이 밑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예, 여기에서 다음에 어떤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추세사 라인이 나오는 게 있겠죠. 그걸 기다리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1A라는 힘으로,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점이 나왔으니까 저점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저점이 나오려면 저점을 만드는 하락 횡보가 나왔죠. 그러면 이 하락 횡보가 끝나면서 반드시 여기에서 저점을 하나 만들 텐데, 이 저점이 나온 구간이 성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저점의 힘이 뭐예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최대값이 얼마다? 4이다. 근데 4보다 약한 1의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올렸지만 이 올리는 힘이 1밖에 안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와버린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게 올랐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수익을 냈다 못 냈다의 의미가 아니라 뭘 가지고 볼 수 있냐면, 얘가 지금 저점을 만들어서 이 추세 라인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던 A인데, 이렇게 떨어지던 A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엉덩이 밑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이 종목은. 자, 그럼 여기 1밖에 안 됐으니까 자식 있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관점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이 추세 라인이, 이 추세 라인을 통해서 이 추세 라인을 깨지 않고 이렇게 흘리지 않고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서 여기 있는 추세를 만들 것이냐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얘가 여기서 떨어지느냐, 이 추세를 유지해서 이제 이 고점 추세를 만드느냐. 그래야 얘가 이렇게 가는 사다리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1밖에 안 되니까 여기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니라 다시 가격은 떨어진다. 하지만 얘는 이 고점을 라인을 다시 만들 것이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세 라인을 유지하면서 고점 추세 라인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음에서 양봉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요 사이, 아까 제가 여기서 이게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을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잡았다면 이게 90%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로 끝이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이 꼬이네.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가 이제 플러스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 무슨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덩어리가 큰 상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구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구현되는 것을 사이즈를 어떻게 한다? 초반 이 덩어리로 알 수가 있다. 초반 덩어리로 이 덩어리를 사이즈를 보는 겁니다. 자, 초반 덩어리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히스토그램 덩어리 봐보세요. 자, 히스토그램 덩어리가 지금 여기에서 유지가 되면서, 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히스토그램이 이 추세,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추세 라인이 하나 있었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추세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추세 라인이 있죠. 그럼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갔었다, 이게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추세 라인을 가지고 가는 하나의 지금 흐름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떨어져서 가는 거, 이거는 이제 세력들 마음인 거예요. 대신에 이 전체적인 추세가 유지되느냐를 계속 유심히 보는 거고, 이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히스토그램의 시그널과 이 MACD의 시그널과 히스토그램의 이 사이즈가 앞으로 얘가 가져갈 이 다이버전스.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여기선 덩어리가 작게 나와도 얘들은
다 해볼수록 저점이 깨지지 않는 고점을 깨면서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계속 유지가 되고 저점에 여기 2라는 힘으로 계속 올리는 거 보이시죠? 아직 저점, 고점이 깨지는 과정은 안 나오고 히스토그램 덩어리가 계속 이렇게 아까 이렇게 떨어지듯이 얘가 이렇게 밀리면서 말립니다. 하지만 저점이 깨져요, 안 깨져요? 어느 정도 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안 떨어져. 왜? CD가 이미 여기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덩어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려준다. 얘는 떨어지지만 얘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저점을 계속 유지하죠? 히스토그램도 되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덩어리 한번 나왔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톱. 자, 이렇게 보면 이 덩어리에서 그 다음 덩어리 이 사이 이 저점이 안 깨진 상태에서 이 덩어리가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 덩어리를 통해서 나머지 이 사이즈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MACD 라인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있죠, 이거 커스텀 라인, 그리고 여기서 좀 빠졌지만 빅 라인도 얘가 어떤 식으로 빠질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얘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왔죠. 계속 얘는 밑선을 기준으로 계속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추세 라인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 추세 라인 사이에 지금 이렇게 눌렸을 뿐이지만 이 덩어리가 시작했던 저점을 깨지지 않고 유지된 채 여기서 올려놓고 빠지지만 결국 얘는 어떻게 갈 것 같냐면 이렇게 이 고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똥꼬 구간, 저 똥꼬 구간이요. 여기에서 똥꼬의 특징은 지속적인 하락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덩어리가 하나 나오고 이 덩어리에 입각한 작은 이런 점 같은 것이 하나 나오면서 먼저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축이 된 이후에 이 축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의 다른 큰 사이즈가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큰 덩어리 하나의 작은 점, 그러면 이게 지렛대가 돼서 이 덩어리의 고점 축과 이 점의 저점 축이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가 나오게 된다. 예,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덩어리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자, 정고점 이제 부근에 오죠? 자, 여기에서 고스트 마이너스 1로 지금 이제 눌렸어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힘으로 눌렸고, 그러니까 이 전고점이 자꾸 전 저점이죠. 전 저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덩어리로 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자, 마이너스 2, 1. 자, 마이너스 2로 맞고 떨어지네요. 자, 여기 R로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1로 올리니까 힘이 약하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일단 이렇게 덩어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올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흘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이 흐름에서 여기 이제 올렸어요.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올리고 난 이후부터 이 흐름, 얘네들이
다음에 반등의 힘이 있냐 없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치고 가면 좋았겠지만 이 추세 라인을 깨는 이 하락,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연결되는 요 능선의 이 힘, 요거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암호화폐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떨어질 때도 이 찰나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죠.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저점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 느낌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여기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가 이렇게 오르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밑변이 나온다. 즉, 자, 이제 여기에서 데크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데크의 다음 위치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이 저점을 깨고 떨어져서 결국 또 이런 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얘가 끝까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이 추세를 다시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이 능선의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국 이거예요. 밑변을 왼쪽 측면을 만드는지 오른쪽으로 능선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뭘 하나 봐볼까요? 자, 이번에 나온 이번에 이야기들이 많이 된 GME를 한번 볼게요. GME가 여기 있나? 자, GME 한번 봅시다. 자, GM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렇게 놓고 봐볼게요. 이게 일봉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GME가 조작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GME는 이미 여기 보시면은 이 단계가 이미 꾸준히 우상향 중이에요. 보세요. 이 히스토그램의 저점을 기준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향후에 이 장기 횡보에서 히스토그램이 말리면서 오른쪽 밑변 만드는 요 과정 있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이 힘의 강도를 잘 보세요. 자, 얘가 이 저점, 이 히스토그램의 가장 큰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졌죠. 자, 요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뭘 의미한다? 오른쪽 밑변을 의미한다. 자, 오른쪽 밑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밑변도 각이 있죠. 이거 너무 커져가지고 끊어졌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차트가 망가지니까. 자, 이렇게 나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보면 고스트 현상 나오죠. 고스트 현상 나오고, 이거 다 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고스트 현상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 바닥 구간에서 저점이 올라가요. 이 능선의 모양이 오른쪽 밑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망가지려면 어떻게 떠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새로운 이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숏을 쳐야 된다. 내가 진짜 숏으로 이걸 먹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갔냐면 얘가 이렇게 추세가 안 나오고 얘는 이렇게 이미 갔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9년이에요. 2019년도부터 얘는 뭐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밑점을 올리는 추세로 가는 애입니다. 2년 전부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추세 라인이 오른쪽 밑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렸죠. 자, 그럼 얘가 무슨 힘으로 올린 거예요? 자, 얘가 올라가는 힘 자체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이 구간에, 횡보 구간에 있는 거예요. 횡보 구간에. 그러니까 이런데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어디 있냐면 얘가 이렇게 가서 다시 한번
밑변 만드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계 2차 엉덩이 만드는 단계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자, 아까 제가 여기 밑변이 나오는 각도가 이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각도가 있어요? 이 각도가 있죠. 이런 식의 각도가 생겼죠. 이 2차 각도, 그리고 이 2차 각도의 이 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각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4불에서 온 거예요. 4불. 이게 지금 2단계가 4불이고 여기 올린 게 15불이에요. 그러면은 뭐 3배에서 4배, 고작 3배에서 4배 오른 건데, 이게 지금 어디 단계에 있냐면 마이너스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 올린 게 1밖에 안 됩니다. 1로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히스토그램이 올라가는 이 과정, 그리고 여기 히스토그램 시그널들이 영선을 돌파하면서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아, 이때부터는 떨어지면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혹은 이게 올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겠지. 이제 그렇게 사이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밑변의 각도가 1차로 올리는 각도가 있고 2차로 올리는 각도가 있다. 그러면 그 2차로 올리는 이 각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이 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표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 어떤 현상이, 여기 고점이 안 보이죠? 고점이 안 보여요. 뭐만 있어요? 떨어지는 저점만 계산이 돼요. 떨어지는 저점만. 떨어지는 저점이 왜 중요하냐? 떨어질 때는 여기 이제 요걸 다시 요걸 백데이터를 다시 요 구간에 하락하는 구간을 보면 반대로 무슨 구간만 나오냐? 저점이 안 나오고 고점만 나옵니다. 보세요. 고점만, 빨간색만 이렇게 보이죠? 떨어질 때는 빨간색이 더 고점이 나와요. 저점이 나오지 않아요. 왜? 저점은 무기한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고점이 안 보이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밑변을 볼 때는 빨간색이 있는 밑변은, 오른쪽 밑변은 없어요. 대부분 다 초록색으로만 존재한다. 자,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오른쪽 밑변, 왼쪽 밑변이고, 이제 올라갈 때는 보세요. 빨간색이 안 보이고 초록색만 보입니다. 자, 초록색 보이는 구간,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나오면서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빨간색이 안 보이고 초록색으로만 이게 나오게 된다. 자, 봐보세요. 초록색 이제 뜨죠? 빨간색 안 보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상승 중인 장에서는 고점보다 저점의 이 각도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점. 그래서 올라갈 때는 요 저점의 이 힘과 이게 어디에서 고스트가 나와서 올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고스트인데 1단계의 힘으로 올린다. 자, 1단계의 힘으로 올린다. 1단계의 힘으로 올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이제 알았죠. 이렇게 추세가 밑변에 이 초록색 이 롱 시그널이 뜨면서 올라가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음에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고점을 다시 만드는 이 추세가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순간에 이제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얘가 나오는 요때 만일에 진짜 얘가 떨어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까 말한 떨어지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요런 숏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숏 시간이 나올 때까지는 여기서는 잡을만 한 거죠. 자, 볼게요. 자, 여기 숏 나왔네요. 숏 나오고, 이게 숏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숏의 위치에서 바로 저점이 안 나오고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이 숏을 돌파해버렸죠. 그러니까 요 숏이, 얘 히스토그램이 골크가 안 나오고, 데크가 안 나오고 여기서 말아 올렸다면,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요 상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점이 없는, 고점을 돌파하는 상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를 만약에 맞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맞고 바로 올려버렸다. 나중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떨어질 때도 아까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R 나오고 바로 떨구잖아요. 요게 나오자마자 떨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얘는 이제부터 이 추세 라인에서 얘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올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망점이 하나 나오죠. 망점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빨간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빨간색이 자주 나오게 될 것이다. 빨간색이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빨간색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와리가리를 하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구간은 요 구간. 그리고 어느 정도 숏을 바로 나오자마자 숏을 바로 치고 올라가는 이 구간. 이제 와리가리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와리가리 하나. 이게 지금 작년 11월, 12월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즘 GME가 막 떠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이미 여기에서 매집이 됐다. 매집이 여기에서 작업이 다 됐고, 이미 2단계에서부터 2단계까지, 특히 2단계 있죠. 2단계에서 이미 작업 중이었어요. 작업 중. 그리고 혹시나 이럴 수는 있죠. 야, 얘가 지금 여기에서 헤지 펀드들이 여기서 숏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숏을 치고 싶었던 것일까? 근데 진짜 순수하게 커뮤니티에 있는, 레딧에 있는 사람들이, 개미들이 여기서 이거를 무시하고 올려버린 것인가? 이렇게 예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차표상에서는 이 시그널을 돌파해버린 것은 이미 11월 달이었다. 지금 이제 1월 말이니까 1월 말 2월인데 11월에 이 한 사건이 이것 이후에 나오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요 사건이 이게 이제 많이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보통 여기 맞으면 이렇게 흐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치고 가버렸어.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갔을 때 와리가리 하면서 결국은 이제 올라가겠죠. 한번 볼게요. 그거 시그널 어떻게 뜨는지.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와리가리 하죠. 저점 잡죠. 자, 저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쫙 올라가니까 좀 황당한데, 자, 여기서 고스트가 힘의 2라는 힘으로 고스트가 발생이 됐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현재봉이 커스텀봉을 바로 돌파하면서 여기 고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올려버린 거죠. 자, 요렇게 이 단계가 결국에는 바로 여기서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추세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거는 1년, 거의 2년 동안 만들어진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작업의 이슈는 뭐냐? 중요한 이슈. 결국에는 히스토그램이 돌파합니까? 안 합니까? 얘가 아니라 히스토그램이 만들어내는 궤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궤적이 어떻게 흘러가요? 이 궤적을 만들어내느냐요. 이 히스토그램의 능선이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선과 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추세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린 애는 이런 얘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얘는 금방 꺼질 애가 아니에요. 얘는 이걸로 끝날 애가 아니고, 이걸로 지금 여기 이 히스토그램 금방 꺼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 금방 안 끝나요. 이거 떨어져도 바로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헤지펀드와 어떤 헤지펀드라는 것과 개미의 싸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얘가 갖고 있는 이 차트의 힘에서 보면은 올리고 떨어지고 요 과정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예요. 왜? 여기 이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돈으로 간 게 아니고 공매도로만 지금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은 실제 돈이 들어가는 집단은 개미들이고 나머지는 다 공매도. 물론 이제 여기 공매도 하려면 보증금 걸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은 숫자예요.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 거품이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거품. 이 거품이라는 용어가 실은 그 전에 어떠한 임팩트 있는 사건 이전에는 거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이번 이 사건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이제 나중에 정리돼서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이걸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지표상 이게 이런 식으로 밑변을 올리는 구간이 있었구나. 이 사전 작업이 이미 여기서부터 이루어졌구나. 자,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로 이루어졌고 2차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대놓고 3차로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이게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이게 음봉으로 이틀간 떨어졌죠. 자, 요게 이게 변동폭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 안에서 얘는 여기서 좀 장난 아니게 돌릴 거예요. 장난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 와리가리 하는 것이. 근데 이게 현대 어떤 금융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건 이제 이게 아니 어떻게 여기에 100%씩 150불이면 150불짜리하고 300불, 400불 사이에 뭐 3배, 4배가 하루 사이에 와리가리 하지? 이게 현대 금융의 특징이다. 일본 일제시대 때 경제학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제 용어는 영어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경제 용어, 금융 용어는 영어가 기본이에요. 영어.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권 경제학보다는 일본 쪽 경제학을 더 선호한다. 그쪽 베이스다. 그러니까는 안 먹힌다. 적중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80년, 90년 된 경제 이론, 차트 분석 이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보세요. 지금 뭐 다 망하고 있잖아요. 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부터 뭐 3, 4년 전부터 일본 뭐 이상한데요. 뭐 걔네들 별거 없습니다. 제가 계속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일본 별거 아니고 경제 이론, 특히 일본 경제 이론은 정말 그 패망한 나라의 경제 이론이에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일본 경제학 이론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거를. 자, 이제 비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가 이번에 좀 많이 올랐죠. 오늘 10%, 10%. 지금 여기에서 거의 정고점 거의, 잠깐 이거 BTC가 아닌데? 잠깐만. 마켓이네, 이게. 갭이 이제, 이거는 바이낸스 차트로 보죠. 바이낸스 USDT. 자, BTC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10% 오른 거 맞네요. 자, 요것도 일단 지금 제가 RSI 없이 MACD를 놓고 보면 요때가 우리가 여기 10%, 9%, 10% 빠졌을 때죠. 여기가. 그러니까 비트가 4만 불, 이렇게 4만 불, 5만 불 되는 요 사이즈인데 이 폭에서 얘가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이 폭을 가지고. 이 비트라고 하는 거 하나가. 이 변동성을 이제, 그것도 뭐 하루에 10%, 20%씩 올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제부터는 금융 불신이 생기잖아요. 이것들 보니까 도매, 미국도 별거 없네. 주식시장 별거 없네. 아마 이탈이 많이 돼서 암호화폐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나 이제 유명한 이제 셀럽들이 비트코인을 태그하고 있다 그러죠. 트위터 CEO도 비트코인
이제 체크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 기업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 그리고 기존의 금융 인프라, 금융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보세요. 그 트위터 같은 사람, 트위터 CE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도 계정 막 취소해버리고 이러잖아요. 트럼프 날려버리고. 페이스북에 트럼프 계정 막 이렇게 금지시켜버리고 이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상을 못하죠. 다국적 기업은 그래요. 구글이 우리나라 정치, 얘들 국회에 와서, 뭐, 이제, 국회 청문회 같은데, 이제, 오주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뭐, 자기들,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굉장히 당당한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자본이, 브로커가 인정이 되는 미국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그냥 돈 주고 부려먹는 그냥 일종의 그냥 브로커들이에요.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융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비트코인을 태그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탈정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기업은 탈정부 혹은 탈중앙, 이제 탈중앙. 이제부터는 아마 이제 급변할 겁니다. 예, 급변할 거로 보이고, 요게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요 봉 두 개가.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요 사건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덩어리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추세가 만들어져 버렸다, 다시. 예, 원래는 이 추세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었어야 되는 추세예요. 요게 이 추세가 한번 밀리면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 추세가 나왔다? 그리고 이게 유지가 돼버린다? 이게 나오기 힘든데 얘가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는 힘이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어요. 다시 돌파해버릴 수가 있고, 이제 돌파를 할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돌파를 할 때 그동안 여기서 보면은 R로 떨어졌죠. 자, 이게 R 하락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올리는 이 힘은 히스토그램이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이것도 R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R이 되겠죠? 리얼로 올리는 상황인데, 이제 이 상승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냐? 여기 히스토그램은 여기에서 막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직 마감이 안 됐죠. 이 현재 봉이 마감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올리는 척 하다가 이게 떨굴 수 있어요.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떨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만일에 이렇게 올리는 힘이 약한 상태에서 얘가 느닷없이 4만을 이 전고점을 높여버렸다. 혹은 전고점 부근까지 갔다. 그러면 상승 실패, 상승하는 게 실패한 거죠. 상승 실패, 하락이 떨어지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돼요.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추세가 R로 가느냐, 리얼로 올라가려면 히스토그램 같이 살아야 되고, 여기 얘가 어마어마하게 불장이 나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불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계속 여기서 유지하면서 이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줘야 이 비트코인은 살아난다.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이버전스 D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D가 나오고 여기서 도미넌스 빠진 다음에 다른 알트들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일단은 이제 요 MACD는 설명을 계속 쭉 드렸고요. 이렇게 쭉 설명드린 이 히스토그램, 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간 이 구간,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덩어리 만들잖아요. 얘가 이게 빠지는데 이 커스텀이 살아 있으니까 이번에 이거 올리는 요 힘을 잘 보시고 이제 이게 떨어져도요. 얘는 지금 하락의 어떤 조정도 경험했고 얘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올렸다는 얘기는 이게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변동성. 이게 변동성의 한 측면을 이제 터치를 했죠. 그럼 이제 비트가 여기 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여기서 이 당분간 이 구간을 와리가리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히스토그램이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여부, 그래서 얘는 결국 이렇게 가는지 이런 와리가리가 나온다면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거 따라간다. 결국 히스토그램 빠질 때 얘가 어느 순간 반영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좀 장부가 놀 거예요. 비트는 이게 여기서 놀면서 다른 알트들이 쫙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월달 불장이 좀 예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월달에 불장이죠. 최소한 언제까지 불장이냐, 2월 초에 양봉으로 시작합니다. 2월달은 양봉으로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코스피나 이쪽 이제 환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의 원화의 가치는 떨어져요. 지금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로 바뀌어요. 뭐 지금 뭐 다른 투자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맨날 오르고 난 다음에 올랐네요 뭐 이런 글 나오는데, 이제 좀 우리 방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어디 갔지? 환율 외환거래.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원화의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시라 그랬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특히 달러에서 보면 제가 2주 전 뭐 연초에 달러 안 좋다고 말씀드린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거 차트 볼 줄 알면 이런 거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이 온다? 금융에 영향을 받아요. 금융. 그리고 그게 어디로 흘러간다?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여기서 쭉 봤을 때 위안화의 강세가 나타난다. 위안화가 비싸진다. 자, 위안화가 비싸지고 있죠. 계속 위안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중국의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 주식을 할 수 있으면 중국 주식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주식은 지금 불장이 막 나올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확실히 분위기가 완전히 뭔가 좀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은 박근혜에서 문재인 대통령 바뀔 때 분위기랑 비슷해요. 제가 이거 클리앙에 한번 올렸다가 차트만 보고 얘기한다고 욕을 되게 먹었는데 차트에 다 나오니까.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위치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거 달봉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트 무시하면 안 되고. 어디 갔지? 200.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코스피 내가 따로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여기가 박근혜 시대 때 차트예요. 여기. 이거 자꾸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 있죠. 요 라인이 이명박 박근혜 때예요. 10년 동안 이게 주식이 이 모양이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이때 라인 있죠. 요때가 박근혜 탄핵되고 쫓겨나고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이게 쫙 코스피가 오른 겁니다. 요게.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뭐 이렇게 뭐 이래저래 해서 국제 전체적으로 빠질 때 얘가 이렇게 빠졌고요. 작년 3월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올렸죠. 요때부터 제가 금융위기 2019년도에 금융위기 대비해라.
요때부터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빠진 다음에 3,000원 이상 여기 전고점 돌파할 것이다. 여기 전고점 돌파할 것이다. 이거 써놓고 무슨 차트 보고 차트장이가 뭐 그러냐고 막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분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분위기. 대통령 한 번 바뀌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만 바뀌어도 이때 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왜 바뀌냐? 이 기대치와 현실적인 지금 세계 이제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빠질 때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 이렇게 가는 건데 한번 눌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리가리로. 그래서 실은 요 구간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바이든 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기대치로 쫙 올리는데 그 기대치를 올리는 거는 그야말로 실물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어느 정도 현실이 다시 인식이 되면 쫙 빠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나스닥이나 이런 쪽도 지금 같은 게 요 단계예요. 요 단계. 그래서 뭐 환율 오르고 막 이런 것도 이제 달러 가치 올라가는 거 이런 건데 현실은 중국이 더 강세다. 중국의 강세이기 때문에 그 중국발 어떤 리스크가 터지거나 혹은 거기에 따른 부담이 이제 달러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면 달러가 쫙 빠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똑같이 나스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가 기회다. 아시겠죠? 기회는 두 번 오죠? 언제? 떨어질 때 숏, 오를 때 롱. 두 번 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른다고만 해서 오르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보는 거는 금융 투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와리가리를 다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쪽발이 놈들 한번 볼까요? 1번 쪽발이 놈들. 이것도 근데 이게 히스토가 좋네. 안타깝네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이거 돌파 구간이네. 이것도 뭔데 이렇게 좋죠? 얘네들도 아베가 쫓겨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베가 작년에 일 치르고 뻘짓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박근혜 이명박 때 차트랑 비슷하지 않아요? 요 위치가? 이명박 박근혜 때 똑같잖아요. 아베 때 이렇게 아베가 요때 이렇게 올려놓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다가 아베가 또 나갔죠. 그러니까 이거 뜨잖아요. 이게 아베가 이게 병신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느닷없이 뭐 불화수소 금지시켜가지고 그 시장 비중도 다 망가뜨려 먹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베 나가고 아마 여기 이때부터 이제 커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정치인 바뀌니까 기업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워요. 아베가 더 있어줘야 했어야 되는데. 아베가 만약 있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최소한. 그럼 얘가 맞고 이렇게 음봉까지 한번 찍었으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여기 올 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갭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심지어 또 좋네. 또 좋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는 게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큰일 났어요. 저는 좀 걱정이 많아요. 중국이 강세가 되죠? 일본이 강세죠? 자, 근데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지금 박근혜 같이 똑같은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일본, 중국 애들은 지금 오히려 이제 그 리스크가 줄었어요. 아베 리스크가 줄고, 얘는 이제 시진핑이 워낙 지금 통제 국가로 가서 빈틈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이제 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검찰, 언론, 종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종교가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사학이 있어요. 사학. 우리나라 사학이 있고, 사학 비리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 금융,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이 대외 경쟁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 시점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어떤 보면 큰 견제국이 없어지면 얘네들이 항상 이 두 나라가 강해지는 시대에는 항상 아시아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이 두 나라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시아 이 권이 복잡해요. 항상 전쟁의 위협과 예.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지금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저는. 특히 일본의 부강, 일본이 지금 부상하는 거.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친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해지면 바이든은 일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이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향후 진짜 제가 볼 때 한 50년은 암담합니다. 정말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고착화 되는 그 단계에서 이게 틀어져 버리면은 정말 위험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정말 힘들게 보는데, 올해 정말 잘 버텼는데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에 이게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이 나라의 요런 꼴통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 얘네들은 진짜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기 시대인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게 뭐 금융 보고 차트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나라가 보여요. 나라가. 예, 그냥 단지 돈 버냐 못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삶의 근간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뭐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 하다가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7명 보다가 4명이 되네요. 이제 헛소리 그만하라고, 이제 방송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MACD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2월달 분위기도 말씀드렸죠.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2월달 좋다. 코스피 원달러 환율 빠지면서 당분간 좀 고정할 것 같다. 더불어서 원화의 위기가 오고, 중국 그리고 일본이 부상한다. 러시아 지금 정신없다. 한국 내부 정치도 지금 불안하다. 불안 요소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내부 국내 정치 원인도 있어요. 예, 이거 이제 개판된다 나라. 이제 그거 알고 도망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좀 안타깝지만,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고 해외 취업 알아보고 아프리카로 청년들 보낸다 뭐 이런 시대에 국민들 개돼지 취급당하고 이제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잘 차리시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